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 4%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지금 현대차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현대차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현대차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현대차 강한 반등 나올 수 있게끔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차트 먼저 봐볼게요. 현대차 차트를 봤을 때 최근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한 이후로 한 번의 조정 없이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금요일 시장에서 40만원 중반대까지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초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시장에 던져졌고, 당연히 최근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차 상승분을 반납하는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던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모든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은 보통 ABC 파동으로 나온다고요. ABC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1차 상승 이후로 B파 조정 이후로 C파 상승이 A 파동과 똑같은 1대1 비율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도 똑같죠. 한 번의 조정 이후로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나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60만원 부근까지 돌파를 했었던 현대차가 강한 조정 이후로 반등을 보여주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강한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조정파는 ABC 파동으로 나온다고요. 곧바로 고점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오면서 저점을 갱신시키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기대감에 매수를 했다가 변동성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아니죠.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강한 조정을 받고 있었던 현대차가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 이후로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다면 또 한 번 나오는 상승 파동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조정도 현대차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면서 나온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현대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40만원 매물대요. 하지만 40만원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구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B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40만원 구간이고, 우리가 거기서 반등이 나올 건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거래량을 봐야겠죠. 왜? 자본시장인 증시에서 결국 거래량은 돈이라고요. 돈이 들어온 구간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현대차 차트적으로 중요한 구간이 40만원 구간인데 그 구간 근처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수가 체결됐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거기가 눌림목 구간이겠죠. 반대로 40만원 근처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외인들이 수급을 붙여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곧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기다려야겠죠. 우리가 이러한 대응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또 한 번의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현대차에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대응을 하려면 차트적 분석도 해야 되고 거래량도 봐야 되고 실시간으로 수급을 따라가야 돼요. 메이저 증권사의 움직임,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 이러한 부분들 당연히 봐야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단순히 주가만 보니까. 그런데 단순히 주가만 보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땐 내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차 이번 ABC 파동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추격 매수가 아니라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비중 조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대차 정말 강한 조정이 나온 만큼 이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라도 바닥이 잡히거나 아니면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온 어센딩 차트거나 혹은 이평선의 정배열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대차는 그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이후로 윗구간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차트상 저점을 잡기 위한 기간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 기간의 조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차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정고점 돌파하는 줄 알았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네? 역시 주식하는 거 아니었어. 매도하면서 시장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공략할 거라면 매수를 할 거라면 지금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현대차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을 땐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비중 조절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어디서 대응을 할 건지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현대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현대차 어디서 매도를 할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게요. 물론 당연히 제가 100%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고요.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현대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 또 한 번 시장이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이슈 때문에 나온 일시적 하락이니까. 그런데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이 시장 상승률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항상 있었다고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종목들이 이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실적이 증가했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종목들이 보통 이런 상승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현대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 하면 이제는 캐펙스 확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해요.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을 땐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공급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선 쉽게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캐펙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캐펙스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AI 투자 질주에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300조 원을 넘어섰고 메모리 호황이 최소 2년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거 없이 충청권 392조 투자를 진행하겠다. 실질적인 규모까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맞춰서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공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쿡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공급난 경고, AI 칩 가격 급등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이 수혜를 받냐는 거예요. 많은 주주분들이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건설주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선반영 구간이 나왔어요. 이미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 소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조예요. 삼성전자는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조 이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캐펙스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노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요. 노조도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 확대에 가장 신경 쓸 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일 거예요. 게다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둘째치고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10%, 20% 조정 나오면 고점인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적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늦지 않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히든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회를 잡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만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